네, 2025년 5월 29일 이정훈입니다. 시도득은 못한다는 말이 있죠. 문득 이 속담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 이재명 이동호 씨죠. 수원지방법원에서 약식 명령 받았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내라 그랬더니 예 하고 내버렸습니다. 정식재판도 받지 않고 2심에도 가지 않고 3심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은 본인이 관련된 사건은 악착같이 2심 3심으로 가고 3심에서 결정을 해줘도 다시 뒤집으려고 길을 쓰고 이재명 무죄 법안을 만드는데 자기 아들에 대한 사항은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약식 명령 정식재판도 하지 않았는데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6월 5일인가요? 대통령 선거 다음 날 서울의 그 유명한 삼천각, 옛날에 대원각과 삼천각이 굉장히 유명한 요정이었죠. 지금은 일반 음식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들을 결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벌금 500만 원을 냈는데 도박을 한 거를 인정을 했고요. 음란 문헌 전시, 음란한 그 글이나 말을 쓴 거죠. 성적 게시물을 한 거죠. 이걸 두 개를 다 인정을 했어요, 본인이. 벌금 500만 원을 냈습니다. 근데 이런 아들을 사유로 만든 사람은 누군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진짜로 장가를 가는 건지 삼천각에서. 근데 지금까지 이동호 씨가 누구랑 결혼하는지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나오고,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동호 씨의 결혼은 상당히 쉬쉬하고 하다가 얼마 전에 밝혀졌죠. 근데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누군지 그런 상황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동호는 지금 재산이 거의 모은 게 없거든요. 장가를 간다는 것도 좀 그렇고. 이동호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상습 도박이에요, 상습. 상습 도박은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도박을 지속하는 겁니다.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도박입니다. 3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데 초범이라서 처음 걸렸기 때문에 조금 벌금이 적게 나왔고 징역형은 안 받았습니다. 음란 문헌 전시라고 하는 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처음 걸렸기 때문에 벌금만 2개 합쳐서 500만 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성매매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검찰에 넘기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기소가 안 됐다 이겁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악착같이 덤벼들었죠. 근데 이 이재명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가세현 정도 빼고는 덤벼든 적이 없는데 글쎄 성매매 혐의 불송치 증거 불충분 이것도 악착같이 물고 늘어주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번에 이준석 후보의 발언으로 아들 이동호가 어떤 걸 했다라는 거는 지금 다 나왔고 그거는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재명 씨 측은 이재명 관련 재판 서류가 송달돼 오면은 그걸 안 받는 걸로 일부러 재판을 연기하고 그랬었죠. 폐문부재라 그럽니다. 등기 우편 들고 간 우체부가 그 집을 봤는데 폐문 문을 닫아놓고 부재 안에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등기 우편 사인 못하니까 전달하지 못하죠. 그리고 일부러 피했습니다. 그 송달을 하도 안 받아서 법원에서 온갖 방법을 다 썼는데 근데 이 아들의 약식 재판 결정문 왔을 때는 얼른 수령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벌금을 내버렸어요. 이걸 자꾸 키워서 정식 재판 가고 2심 3심 가면은 망신스러워서다고 그랬는지. 근데 문제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할 때 이재명 씨가 이 아들의 혐의는 분명히 인정했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 우리 아들이 주장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했지만은 이 상습 도박하고 음란물 전시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발언을 했었죠. 근데 그 음란물 전시한 거를 보니까 좀 말이 좀 지나치죠. 젊은 친구들, 팔팔한 나이의 남자친구들, 저도 그런 나이를 거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을 쓴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조심해야죠. 더군다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다닌 정도의 학생이라면은 그 정도 머리는 있어야지.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려고 그러나. 문제는요, 이재명 씨가 본인 자체가 잡범이잖아요. 전과 사범이고, 지금 전과 5범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제 또 11개의 사건으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아버지가 워낙 잡범이라서
아들이 이런 문제 나오니까는 금방 시도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재명 씨는 자기 자신이 안동 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제 뿌리의 고향, 제가 난 곳은 아니고 낙동강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 저하고 이재명 씨는 같은 이씨가 아니에요. 본이 다릅니다. 근데 이재명 씨는 원래 안동 태생이 아닙니다. 영양 태생이죠. 그거는 그쪽이 아마 어머니 고향이라서 어머니 고향 쪽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본가 쪽으로 넘어오면서 안동에서 잠깐 학교를 다니다가 국민학교 다니다가 이제 또 무슨 사연이 있어서 성남으로 갔죠. 이재명 씨는 배다른 형제들이 있죠. 네, 배다른 형제들이. 그분들하고는 서로 이제 안 보고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그가 그 문제를 일으켰던 그 형하고 심하게 싸웠었잖아요. 그 형하고는 동복 형제입니다. 그 형의 부인, 형수하고 상당히 심한 욕설을 했는데, 같은 어머니 형의 부인하고 이렇게 싸웠었죠. 그래서 이재명 씨도 이제 그 민주당 사람들 만나면은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 그러면 친형하고의 문제가 갈등이다.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할 정도로 본인이 부끄러워하는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이재명 씨는 그 집안이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안동의 고향이라는 데가 굉장히 산골인데 거기에서 대학 나온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대구에 있는 청구대학을 중퇴인가 했다고 하니까 그 동네로서는 굉장히 인텔리겐처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시골에 들어와 살 이유는 없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남으로 떠났고, 성남에서도 그 아버지는 대학 나왔다는 사람 치고는 좀 청소부도 하고, 어머니는 공중변소에서 관리를 했다라고 본인이 주장하니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머리는 굉장히 좋아서 이재명 씨가 중앙대학교에 특대장학생으로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형도 자극을 받아서 대학에 들어갔고 중앙대 같이 들어갔나? 그래서 동생이 먼저 사법시험에 붙으니까 형도 CPA 붙어서 회계사가 됐죠. 굉장히 머리는 좋은 집안인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면 일반적으로 사는 패턴이 있잖아요. 하는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뭐가 좀 사연이 굴곡이 있어. 그런데 이재명 씨는 그렇게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총과 사범이 돼. 근데 그 범죄들을 보게 되면 참 치사한 잡범들이야. 근데 지금 김혜경 씨하고 이재명 씨가 결혼한 거는요. 이재명 씨는 자기 친형하고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형수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 형수하고 나중에 이재명이 뭘 찢어버린다고 이재명이 욕을 하는 바로 그 형수. 그 형수가 교회에 다녔을 때 김혜경 씨 어머니도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 교회에서 두 분이 알았고 우리 시동생이 변호사인데 우리 딸이 숙대에서 음악을 했는데 해서 둘이 소개시켜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매를 해준 형수하고 이제 그렇게 심한 욕설을 퍼본 게 이재명 씨인데 그의 아들이 그 상당히 험악한 댓글을 젊은 사람이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그렇지 또 이렇게 양아치처럼 얘기를 하나. 그리고 이재명은 지 살기 위해서는 온갖 법꾸라지 짓은 다 하는데 이거는 얼른 벌금 내고 말았거든요. 쉬쉬거린 거죠. 그리고 아이를 장가 보내겠다고 하는데 이 정도 공인이면은 그쪽이 누군지 지금 얘기가 나올 만한데 일체 안 나오고 있어요. 진짜로 결혼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좀 헷갈릴 정도로.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시끄러웠던 아들하고 결혼을 해주나 궁금하잖아요. 저 아들 녀석은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저렇게 험한 말을 쓴 놈이 누구한테 장가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자, 저는 젊은 기자 때에는 사건을 많이 다뤘습니다. 오대양 사건, 아가동산 사건, 신창원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 많이 다뤄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거 할 때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경찰청 사람들이니 그것이 알고 싶다니 시사 다큐에도 많이 나가서 사건 설명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왜 범인들은 범인이 되나 이렇게 쭉 봤을 때 저는 참 뭐란데 내림이구나 하는 걸 많이 발견합니다. 저는 이제 한때 김일성 언제 죽느냐를 놓고 무당들 만나서 이렇게 취재를 했다 그랬죠. 그때도 누가 무당이 되나 보니까 이 내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DNA는 피하기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참
된 말이지만은 제 친구들 중에 기업체 임원하면서 이렇게 신입 직원들 쭉 면접할 때 자기는 그 집안을 많이 물어본다. 본인보다가도. 그게 더 이해하기 빠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잡범인 이재명. 그렇게 형수하고 심한 욕을 하고 형하고 싸우고 아들도 이 모양이고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아주실 겁니까? 저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하는 게 좀 답답한데 그건 그거대로 두고 도대체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윤석열이 싫다고 이재명 찍어주는 거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 성심정의, 경물치지 성심정의. 먼저 사람이 공부를 하고 마음을 성실하게 쓰고 뜻을 바르게 세운 다음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한데 이재명은 경물치지는 했겠지. 성심정의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수신도 그렇고. 그 제가도 문제가 있으니까 아들이 저렇겠지. 본인도 잡범이 되는 거고. 그리고 부인도 지금 전과자가 거의 확정돼 있죠. 전과자 대통령, 전과자 영부인, 약식 벌금 낸 것도 전과지. 전과자 아들.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가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유권자들이 난 이해가 안 돼.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진리비한 여성단체들, 사회, 시민단체들 뭐 하는 거야, 이럴 때. 그러니까 이런 자식들이 빨갱이라는 소리 듣는 거지. 민주당에서는요, 범법자들이 지금 줄 서 있어요, 그 뒤에. 근데 그런 자들이 조정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존재가 이재명이라서 이재명을 미는 거야. 이재명이 약점이 많기 때문에 미는 거라고. 김문수 같은 사람은 약점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지금까지 어떻게 해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대신에 자기 인맥이 없는 거고. 이재명은 인맥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재명을 통해서 범법자들이 대한민국 말아먹기 위해서 이재명 내보내는 거라니까. 근데 그걸 찍어주겠다는 사람들이 말어. 윤석열이가 잘못했다고. 윤석열이가 능력 딸린 건 맞지만 그렇다고 홧김에 서방질을 해도 이런 사람한테 서방질을 하냐 이겁니다. 이거냐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자녀분들 결혼시킨다고 할 때 이재명 정도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 전과를 갖고 있고 그 부인도 그렇고 그러면 선뜻 택하실 겁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자리입니까? 저는 유권자들한테 이재명을 지지하는 유권자한테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진보라고 하면서 이재명을 찍겠다. 그 민주주의 실현한다고 선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글쎄 사람이 안 됐는데 지금 이 정도 되면 이재명은 사퇴해야 되죠. 내 가족이 더 소중하다고 사퇴해야 되지. 사퇴도 못하는 그런 졸렬한 인간한테 그런 인간이 대선 후보로 고집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더럽고 그런 사람을 찍어주는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하는 마음입니다. 좋은 얘기 못해서 죄송합니다.